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어서 들으셨나요? 아직 채팅방에 입장을 안 하셨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채널을 만들어서 채팅창을 가고, 여러분이 전에 한 번에 6이 더 들어갔나? 또 하나 또 달라졌네. 시장은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여기가 지금 61선 올라타고요. 양봉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악재였던 것이 미국 금리,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죠? 이전 미국 시장에서 올린다는 얘기를 아직, 그죠? 어떤 얘기도 안 나왔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마 악재는 사라졌다. 더군다나 또 달마다 연준에서 1200억씩,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를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이겠다. 그러면 양적 완화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시키고 거기다가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당분간. 그렇다면 이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은 폭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그것은 다 허망한 소리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전략 가시되, 아직은 안 들어왔나요? 그러면 하나씩 종목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시장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올라가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그럼 오늘 수급이 들어온 걸 잠깐 보고 갈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들어오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가담했죠. 막판에 어떻게 됐나 18일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4,8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1,300억 사면서 전체적으로 연기금은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당분간은 뭐 나빠 보이지 않아서 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아직은 안 들어오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받을 종목들을 올린 것들을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지금 채팅방에 토지신탁은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은 매수 가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맛있는 시세는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기업조태도 토지신탁이 실적은 지금 4, 4분기 실적이 아직 나왔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보세요. 실적을 자꾸 꾸준히 봐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1분기, 4, 4분기 실적이 지금, 자, 여기 보면, 4분기 실적이 209억이 나왔죠. 자, 그럼 209억이면 전 분기 실적은 얼마나 됐나? 여러분이 보면서 209억. 그죠? 711억, 719억. 그럼 900. 실적은 좀 부진했죠. 이건 우량한 기업이 맞습니다. 그죠? 우량한 기업이고요. 또 매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 가담하면서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 가담하면서 주가는 나쁘지 않다. 조만간 한번 맛있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주도주는 아니니까 너무 많이 샀는 거는 좋지 않다. 어쨌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채팅창에 지금 전혀 지난번에 우리가 채팅창 한 거 좀 달라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또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뭐 코엘 패션, 제가 채팅창을 지금 전혀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뭔지를 몰라요. 여튼 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코엘 패션은 지금 이제 옷장사들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업종이 가지를 못했죠, 옷장사가.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는 게 여기 같이 코엘 패션도 지금 넘어갈 자리가 왔죠. 그죠? 넘어갈 자리, 전고점을 돌파할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것이 영원무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시면 같은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죠? 같이 움직이는구나. 좋은 자리가 왔다. 그렇다면 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이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들고 가는데,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진단 받을 거 사실은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피플바이오, 참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템플턴도 사실은 어려운 종목입니다. 피플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할 때는 값어치는데,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린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려웠다. 알츠하이머, 한센병에 대해서 지금 실적은 아직 부진하고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계속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가질지는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기술 특례로 갖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고요. 그것을 찾아보고 기술 특례로 가는 기업이라면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나와야 되는데 기업 정보에 지금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나오나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자료가 없다. 자, 이게 그러면 기술이 뭐 지금 이 재무로 자체는 지금 복이 없고, 바이오 종목은 이렇게 재무로 봐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상 갔을 때 실패하면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죠. 그럼 자본금은 지금 24억인데요. 자본 총계는 지금 당연히 자본 잠식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기술 특례 같으면 5년 동안 이걸 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차트상으로는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보유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하나가, 얘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한센병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요? 기술 특례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 상장할 때. 그거는 재무정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라. 그죠? 자본 잠식에서 또 감자하고 증자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갑니다. 콜마 B&H. 소통이 지금 뭔가가 안 나와요. 그죠? 제 채팅창에 아무것도 안 올라오거든요. 전에 채팅은 이거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엔 채팅창이 바로바로 됐었는데 뭔가가 지금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이 전혀 여러분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이 좀 지난번에 했던 방법하고 또 달라진 것 같아서 이제 오시네요. 안 나와요? 이제 부산 갈매기 기사님 어서 오시고요. 채팅창에 이제 보이네요. 자, 콜마 B&H, 얘는 화장품이죠. 이제는 또 올라가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못 갔다가 다시 누르고 나가는 자리. 괜찮은데요? 그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업이 좀 실적이 계속 괜찮아지는지. 그죠? 화장품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디 있어요? 한국 콜마의 자회사. 건강식품도 만들고 실적도 개선되고 가고 있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뭐 그냥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들고 가서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네, 여기서는. 그죠?
자,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제 뭔가가 추세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거래량 터지고 추세 전환 딱 보이잖아요. 정말이네. 제가 이거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럼 어떤가요? 실적은 개선되고 가고 있죠. 그럼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들고 가야 되겠구나. 안 팔아. 이런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커지겠죠. 추세 전환은 정확히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추세 나간다. 그러면 글쎄요, 이걸 뭐 사도 되는 자리 아닌가? 자, 좋은 기업이다. 실적도 개선되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배짱으로 들고 가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시라. 그죠? 실적 플러스 추세 전환이다. 그죠? 추세 전환이다. 그럼 나는 안 팔어. 그죠? 그럼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배짱도 있으시라. 자, 여기까지 진단이 갔고요. 또 볼까요? 세방. 세방은 이제 창고업으로다가 유명하죠. 이게 이제 세방하고 동방은 워낙 많이 갔죠. 이게 이제 동방은 그 쿠팡이 빌려서 쓰는 그런 창고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상장하면서 동방이 상당히 많이 갔죠. 얘는 그렇지는 않지만 부실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평가의 가치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않는다. 그죠? 얘도 기업은 그냥 실적은 유지하는 기업이고 다른 건 없다. 그냥 그죠? 얘가 항만 그다음에 창고 이렇게 보시고 그냥 꾸준히 가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많이 담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주도주 대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가벼운 종목이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 뭐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어요. 세방,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대웅, 그죠? 대웅 보시면 대웅이 이제 지주사죠. 대웅제약 있고, 그죠? 대웅 있고, 얘는 사실은 지주사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죠? 구상호가 이제 대웅제약이었었는데요. 대웅화로 바뀌고 지주사들이 그 실적이 나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얘는 실적이 이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펑펑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그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아마 지주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업은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수익 내주 종목은 아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아직은 좀 힘드네요. 추세는 전환하면서 뭔가가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눌러봐도 됩니다. 그냥. 그죠? 뭔가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뭐 부실 기업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담을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담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ST. 이건 FST. 석세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FST는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펠리클 기업으로다가요.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뭐 영업이익도 계속 커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거는 뭐 이제 포토마스크형 보호막인 펠리클이 아마 독점적으로 만드는 삼성전자에 지난번에도 아마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고 가야죠. 반도체 경기가 끝난 거 아니고 반도체는 지금 슈퍼사이클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은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다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종목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여러분이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채팅창에 다시 올라오는 거를 자꾸 해달라고 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해줄 때 시간이 잠깐 일단 다 해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모를 것 같은
이제 먼저 질문한 사람 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삼성전자에 꼭 들어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뭐 들고 가셔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이것이 그 포토마스크용 펠리클을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정확히 그죠. 템플턴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반도체가 이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포토마스크가 이제 동그란 원판에다가 그죠. 회로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잘라가지고요. 칩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식강용으로다가 그죠. 또 화학용품이 들어가서 이번에 지금 불이 났다 그러는데 어딘지 몰라요. 평택인가 어딘가 지금 불이 났다 그러는데 화학 공장에서 그게 지금 큰일 났죠. 어딘지 제가 정확히 안 났는데 사람도 지금 다치고 뭐 죽고 뭐 이랬다는데 지금 정확히 지금 어딘지 주소를 제가 어느 뭐죠 컴퓨터 회사인지 화학용품 회사인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아까 잠깐 제가 뉴스를 봤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그죠 공장이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또 반도체 생산에 또 차질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가장 문제가 반도체 차질이 대만 기업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지금 미국 공장이 중단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대만은 가물어서 지금 물이 부족한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폭발을 했다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뉴스를 한번 보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회사 건지. 자, 그 다음에 이 FST는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의 보호막인 펠리클을 만드는 이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제했던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유하신 분은 뭐 두려움 갖지 말고 보유해보다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또 현대모비스. 지금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뭐 수소차, 전기차 다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반등하는 차세를 가는 게 아닌가 그죠? 이제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갔다가 되돌림 주고요. 다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럼 뭐 들고 가야 되겠죠. 얘는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일반 부품까지 모두. 현대차에는 핵심 부품을 다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은 조정받고 또 나간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더 사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추세를 전환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세 뭔가가 이렇게 전환 나갈 때 그죠? 추세 전환 나갈 때 고민을 해보는 거죠. 더 사야 되는지 비중이 작아서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해보고 나가는 뭔가가 신호를 강력하게 주면 추가 매수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커가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자동차가 뭐 오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애플이 기아차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요. 갈 데가 없죠. 일본에 가서 했더니 노. 그 다음에 뭐 독일에 가서 했더니 노. 그럼 누구예요? 중국에 갔더니 노.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와서 그래서 아마 현대모비스가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니 미쳐버리겠네 그러지 마세요. 아이디 멋진 이름으로 쓰세요. 그죠?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돌아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 미치면 어떡하려고요. 미치지 마세요. 주식은 좋은 기업을 사면요 그냥 묻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줘요. 그죠? 근데 그 좋은 기업을 사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자, 일단 다 끝내놓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요. 그죠? 여기 신청한 사람이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렇고, 이원. 그죠? 이원. 얘는 지금 바닥을 친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게 또 저 박지만 씨가 갖고 있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 참 그죠? 멀리 뭐 올라가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올라간 이후에 그죠? 이거 올라간 이후에 수년 동안 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어떻게 하라, 투자하라 말라 이런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이원이 가스인데 가스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아요. 그죠? 바닥이니까. 그죠? 이제 뭐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차라리 SK가스가 더 낫던데 얘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걸 그죠? 뭐 부실 기업은 아니고요. 실적은 좀 부진했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가스 값도 올라가니까 얘가 좀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당분간은 아마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아니 나는 돈 잃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교체 매매도 괜찮죠. SK가스라든지 그죠? 한국가스공사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제가 오랫동안은 못 갔어요. 누구죠? 예, 박지만 씨 거 맞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자용 맞나? 아닌가? 구자용 국민연금도 들고 있는데요. 구자용 아니야. 그러면 누구 박지만 씨 갖고 있는 게 뭐였지? 제가 까먹었네. 예, 이제 구씨 가문 건데 신영자산도 운영도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게 가치 투자라고 갖고 있는데 돈들을 못 벌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신영자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거 돈 못 벌었을 거로 봐요. 뭐 관계 없으니까요. 그죠?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예, 더 좋은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뭐 교체해도 나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진단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약품. 이거는 뭐 관계 있나요? 제일약품, 그죠? 제일 바빠, 그죠? 바쁜데 안 가네요. 자, 기업은 어떤 뭐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거의 그죠? 예, 바닥을 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뭐 떨어질 때도 없는데요. 기업은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으니까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제약 종목들이 안 움직여서 별로 얘가 더 못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쁜 기업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걸 보도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개선되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올해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얘가 그죠? 뭐 이상이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자본금도 73억 들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좋질 않았네. 현금 흐름이 좋질 않았죠. 172억 적자. 그러면 물건 파는 게 재고가 많이 늘었나요? 한번 볼까요? 재고는 지금 840에서 1093억. 어유 거의 얼마 200억이 늘었나요? 200억이 1093억. 그럼 뭐야? 800. 250억? 그럼 채권은요? 채권은 줄었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무슨 얘기냐? 돈 받을 예상값은 없고, 물건은 쌓아놓고 지금 못다 파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재무 분석할 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직 많이 팔질 못했다. 그럼 4, 4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좋아졌나? 물건은 잔뜩 쌓아놨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팔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는 누적됐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은 부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자, 1000 얼마죠? 129억. 129억. 4, 4분기 실적은 얼마나 그럼 변했나? 한번 볼까요? 129억.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151억에 129억으로 줄었으니까 4, 4분기는 적자 전환했네요. 작년에도 4, 4분기는 적자 전환했으니까 올해도 4, 4분기는 아마 얼마죠? 28억 정도가 적자 냈나요? 28억 정도 적자가 냈네요. 고혈압 치료제. 저건 어쨌든 바닥을 찍은 거로 봐서 당장 뭐 상장 폐지 그럴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급등 나갈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반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 잡아서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그냥 보유 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 나는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약 종목 많으니까 교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도 좋고요. 판단은 그죠.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IEA 이게 무슨 종목인지 IEA 이 차트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00원. 신규 상장 종목은 아니고요. 야, 너 돈 좀 보냐? 우리는 돈을 벌면 우리는 가도 돼요. 얘도 통신용 반도체, 자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자동차 전장 산업, 그죠? 기업은 확실히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죠, 그죠? 27억, 작년에 27억, 올해 재작년에 27억, 57억,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럼 부채가 많나요? 기업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그냥 보입니다. 재무 분석상으로도. 그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이 지금 자본금은 늘렸죠. 자기 자본이 지금 819억이 있고요. 현금 흐름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현금성 자산도 92억 들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어. 그죠? 안 팔어. 또 올라가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 들고 가시면 되지 않나요? 걱정됐어요? 주가는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주가는 가다가 한 번씩 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려고 만들고 있으니까 나는 보유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업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용 반도체,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더 올라가니까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매수가 더 좋겠다.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엠.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때는 어떡하라? 추가 하락하면 일단 팔고 나와야 되겠죠. 시초가를 깰 때 이럴 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에 칼든 강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팔고 도망간다는 뜻이거든요. 역시 기관 외국인이 그저 상장하자마자 팔고 도망갔잖아요. 그 개인들만 지금 죽어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초가를 깨고 도망갈 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따상으로 가버렸죠. 자, 그렇게 갈 때는 괜찮죠. 사지도 못했죠. 사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떨어지는 거는 조심해야 돼. 자, 추가 하락할 때 여러분은 도망가는 것이 더 상책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해 드리고 싶어요. 도망가다.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간다 그러면 난 도망가자. 일단 그죠. 비중이 많다 그러면 비중 줄이고 가고요. 다시 올라가서 지금 간다 그러면 시초가를 돌파하고 한다면 그때는 들고 가봐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은 어차피 나올 때는요 다 거품이에요. 왜 뻥튀기 튀겨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뻥튀기 튀겨서 나오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모르겠는데요. 팔았는지 바이오사이언스 애들만 팔았나? 자, 아직 그 매수 매도가 지금 보이질 않아 가지고 이거는 여기로 봐야 되겠죠. 그림으로는 안 보이니까. 자, 오늘 그럼 일자별 매수 매도가 외국인이 기관하고 지금 외국인이 62,000주, 기관이 81,000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습니다. 그죠? 아무리 따상을 갔어도 팔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조심하라. 잘못하면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다. 솔루엠, 그 다음에 IEA,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멈춰 있는 상태죠. 그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핵심은 이제 3상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했죠. 오늘
종군당화가 폭락했듯이 뭐 종군당화가 원래 돈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삼상의 결과에 따라 실적은 이번에 또 좋아요. 근데 삼상의 결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삼상 결과가 좋으면 뭐 5개월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긴급사양 승인해서 아마 3월 달 지금 12월 아마 2개월 정도 더 있어야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뭐 나쁘지 않고요. 아직도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죠?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아직도 하고 그러면 핵심이 이제 과연 이 그죠? 치료제가 그죠?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닌가. 지금 저점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죠? 이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저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보셨어. 아,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레키노라주가 예,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삼상 결과가 좋아서 유럽에 수출하고 그렇게 수출하면 여기에는 실적이 워낙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핵심이 되니까 자, 삼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차분히 여기서 더 이상 깨지 않으면 들고 가보시고요. 그죠? 깰 때는 그건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같이 보시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얘가 지금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아서 공매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도 공매도가 있어요. 오늘도 공매도 했을 건데요. 아마 공매도가 얘는 심해서 그 다음에 대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차 물량이 신용 규모를 가보면 공매로 봐야 되나? 대차 현황이 지금도 아직 그죠? 얼마나 있나요? 대차 상세. 지금도 대차 규모가 929만 주가 이 대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1000만 주가 넘었다가 지금 줄기는 했는데 그죠? 요즘 상환을 조금씩 합니다. 상환을 조금씩 하는데 이게 대차 거래가 아직도 929만 주. 하여튼 유난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그죠? 공매도 하고 이제 날마다 그냥 공매도 그냥 끊임없이 합니다. 아, 공매도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 공매도했는지는 확인을 제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실적이 레키노라주의 삼상 효과가 아마 이 기업의 실적은 나쁘질 않아요. 좋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가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깨지만 않는다면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렇고요. 우리 언제나 대박님이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당연히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죠? 이제 백신 개발과 거기다가 그 다음에 치료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여행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면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 되겠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항공은 유리한 겁니다. 일본의 항공사나 미국의 항공사보다 대한민국 대한항공은 유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항공사는 벌써 이미 이걸 예측하고 뭘 했냐면 화물 여객기 대신 그죠? 화물선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 화물선이 없어요. 화물선이 아니라 화물기가 없습니다. 일본은 여객기만 있습니다. 우리는 화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출을 늘리면서 이거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없이 얘가 그래서 일본 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대한항공은 흑자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행객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또 더 좋은 일이 벌어져서 선행으로 매수가 아마 가는 게 아니고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들고 가봐야 되겠죠. 뭐 60일을 깬다든지 뭔가가 이상하지 않으면 들고 가봐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예. 많이는 못 들으셨네. 자, 저쪽으로 연결이 돼서 카카오톡으로 연결돼서 그러나요?
그다음에 일양약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일양약품이 많이 고생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참 여기서 한번 자르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배열에서 먹고 정배열로 갔으면 끝났어. 여기서 자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내려올 때까지 왔네. 아유 전문가님 죽 썼습니다. 뭐 이제는 뭐 그죠? 일양약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기업이 부실한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이 바닥까지 쳤는데요. 뭐 가지고 나는 그냥 묻어둘랍니다. 그러면 뭐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코로나 백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제 사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겠다. 그죠? 한 번쯤은 여기서 잘라줬으면 더 좋았는데 못 잘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겁니다. 추세를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자르는 좋은 자리였는데 놓쳐버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바닥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옆으로 이제 좀 이렇게 움직여서 다 60일 끌어내리고 그러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뭐 갑자기 급등 나간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끌어내렸을 때 모여 다 모이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그죠? 그걸 감안하시고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YOM. YOM. 이것도 무슨 기업이냐. 자, 감자하고 난리친 기업이네. 실적이 살아났나? 야, 너 했다가 감자탕 먹었냐? 참 차트의 바닥이라고 또 그죠? 좀 살아나긴 살아났네 좀 그죠?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렵다. 좀 살아나서 좀 가지 않을까? 아유 조금씩 살아났네요. 감자하고 그냥 그죠? 여기서 감자탕 먹었네요. 여기서 증자를 했고요. 그죠? 감자탕 한번 여기서 2017년에 감자를 한번 먹고요. 지금 현금으로는 어떤가요? 살아나긴 살아났네. 굉장히 어려웠었다. 52억.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지금 177억에 자본금이 79억. 일단은 뭐 들고 가도 지금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죠?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이제 조금 살아났습니다. 2017년에 감자탕 먹었다 그랬죠. 딱 여기 나오잖아요. 2017년에 감자탕을 먹고요. 그죠? 또 갔다가 또 그냥 이런 감자탕 먹은 종목 또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고 지금은 조금 살아났으니까 바닥에서 보유해 보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맛이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상한가가 나가든 말든 관계없이 가볍게 담을 종목이고 그다음에 추세 이탈하면 나와라.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갔으니까 좀 더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죠? 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어려운 기업들은 여러분이 투자 안 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죠? 좋은 기업 많은데 2,400개 골라서 많은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SK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왜 지주사인데요. 많이 가지를 못하고 지금 그죠? 아유 이러고 있으니까 아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전문가님 떨어져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나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아유 전문가님 잘라요? 아직 지주사 돈을 잘 못 벌어. 그죠? 이 SK도 그죠? 이게 지주사죠. 살아났나요 이제?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다는데 12월에 그죠? 실적이 계속 부진했어요. 1년, 2년, 3년째 실적 부진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썼죠. 그죠? 1년, 2년, 3년 동안 뭐예요? 원위치 돼 있는 거지, 원위치요. 돈이 안 됐구나. 힘들겠다. 그죠? 이제는 뭐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SK에서 그죠? 지주사는 웬만하면 좀 투자를 조금은 멈추는 게 어떨까? 많이 사지는 마세요. 지주사는요. 개별 기업을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주사는 웬만하면 가볍게 담고 아니면 안 사도 좋다. 왜 그럴까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자회사 관계에서 다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개별 기업은 자기만 실적 좋아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SK는 대응을 지금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보유해보되 그저 하락하면 빠져나오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또 N2텍 모르겠는데 이게 종목은 템플턴이 진단한다고 그래서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참고용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저분의 생각은 저렇구나. 그럼 내 생각은 어떻지? 그러면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이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왜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진단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템플턴은 그럼 100%입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100%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서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종목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어떻게 내가 끌고 갈지 잘라야 될지 이런 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님은 100%야. 이런 생각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30%고 템플턴이 70%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얘도 뭐 잠깐 강하게 반등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좀 벌었나요? 반도체 장비. 지난번에 또 반도체 장비 하나 또 상장 폐지되는 쪽으로 갔는데요. 얘도 지금 돈을 전혀 못 벌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상당히 어렵다. 업황은 좋은데 얘가 아직 못 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유보율은 아직 지장이 없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직도 성장은 상당히 어렵다. 성장은 어려운 거,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성장이 어려운 기업이다. 자, 또 증자했나 보네. 갑자기 부채가 이렇게 많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마 얘가 보나마나 주상 증자를 하지 않았을까. 자본금이 20억에 19억 감자를 했네요. 감자 한 번 하고 또 증자하고 증자를 했습니다. 부채가 확 줄었죠. 증자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런데 자기 자본이 지금 751억. 현금으로는 아직도 좋지 않다. 자꾸 까먹으니까 증자 뒷다 한 거예요. 그럴까요? 가서 한번 보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기업이네요. 증자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분이 지금 3.41%가 뭡니까?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이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MJ 홀딩 컴퍼니가 장내 매수를 들어가서 다 더그린 조합이 다 팔아먹고 투자 목적 회사네. MJ 홀딩 컴퍼니 이름을 바꿨구나. 또 3.41% 주식수가 얼마죠? 상장 주식수가 5,800만. 이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3%뿐이 없는데 5,800만 주에 3%가 뭡니까? 그러면 회사 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좋은 회사 같으면 자기네가 채산도 10% 이상 들고 있어야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를, 이것도 갖고 계신 분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추천받았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올라갔다고, 이게 올라갔으니까, 상 나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상 나갈 거다. 이런 추천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이렇게 올라간 걸 여기서 다시 상 나올 거니까 추천 나가서 먹겠다고요. 부실 기업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만약에 추천했다 그러면 이건 엉터리라는 거죠. 전문가도 엉터리라는 거죠. 왜요? 지분도 없잖아요.
기술을 우리가 아나요? 템플턴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대주주가 됐다면 최소한 이 지분은 5,800만 주에 10% 580만 주는 들고 있어야지 3%가 뭡니까? 그죠? 다 팔아먹고 여차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대주주는 없어요. 이게 지주사 오죠? 어떤 그죠? 얘가 있나요? 대주주? 얘가 있잖아요. 그 MJ 홀딩 컴퍼니. 그러면 MJ 홀딩 컴퍼니 탈탈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3.4%. 기업이 위험합니다. 탈탈 털어버리면 나는 변재경 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이니까 기업 명의로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책임지도 못 짓는 기업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판단해서 저거는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넥신이 이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제넥신이 원래 그 상장 특례 기업입니다. 상장 특례 기업인데 그 5년이 지나서 상장 특례 기업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 잠식된다든지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뭐 저거 개발한다 그러는데 15% 한독에서 갖고 있는 기업이죠. 기업은 뭐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돈을 못 버는 거로, 그죠? 항암제 개발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그런데 상장 특례가 이제 마무리돼서 끝났기 때문에 얘가 자본금이 지금 121억. 그죠? 자본 총계가 아직은 뭐 그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적자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190억, 186억. 자, 217억.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것이 현금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유상증자 가겠죠. 자, 어쨌든 이게 어떻게 코로나 백신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뭐 이걸 많이 투자해서 전에 또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제넥신 뭐 다 또 왔다가 뭐 다 투자해갖고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상장 특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됐을 때는 항상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뭐 저점만 깨지 않다면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또 갈까요? 그린 케미칼 이건 잘 나가고 있죠. 예, 뭐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아쉬워할 것도 없이 잘 갑니다. 그냥 보유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죠? 쇼핑앤코리아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 이것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주가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보유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진단해 주시고요. 세운 메디칼 요게 이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많이 조정했죠.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뭐 많이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번 코로나 백신의 주사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사기 자체로다가 영업을 내는 베트남 기업의 1공장, 2공장이 있으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서 뭐 보유해도 간간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요. 부강약품도 역시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기업이죠. 치료제. 근데 아직은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들락날락 계속하고 있고요. 아직 임상이 어디까지 갔는지. 부강약품이 뭐 회사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한 번 올라갔다 또 떨어졌죠. 또 올라갔다가 나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실 기업 아니니까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죠? 얘도 지금 돈을 잘 그렇게 버는 기업은 아니었는데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뭐 332억에 자기 자본은 2,700억이니까 당장 뭐 망할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자기 자본 그때 기말 자금이 792억이나 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아마 좌우될 거라서 당분간은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보시고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임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도는 뭐 잘 가고 있죠 오늘도. 근데 만도를 왜 두려워한 거죠? 조정받아서 상당히 좋잖아요. 오늘도 5%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다. 그죠? 계속
자, 레벨 3로 가니까 자동차 지금 이제 뭐죠? 자율주행차가 올 7월부터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세종시, 그 다음에 대구시,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상암동 이렇게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죠. 그러면 아마 이게 지난번에 그 자회사가 어려워서 자회사를 독일에 팔았다가 독일에서 다시 사들였죠. 예, 그래서 아마 자율차에 대해서 더 여기가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가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4분기 실적은 적자로 전환해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그 자율자동차에 대한 현대차하고 협력 관계니까 아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앞타 사이언스. 이건 잘 몰라요, 솔직히. 앞타모 사이언스. 자,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하면 빠져나오시고요. 올라가면 들고 가보시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신규 상장 종목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얘는 이미 그저 뭐 한 거예요? 거품을 들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은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해서 자기 주가를 시초가를 깨면 안 돼요. 자, 이 깨고 다 도망가지. 기관들이 깨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팔고. 자, 물량 털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인들만 사줄 건가요? 자, 그래서 주관사들 이거 다 팔고 도망가고 비보호예수만 아니면 다 팔고 도망가니까 여러분들이 시초가를 깰 때는 조심하고요.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갈 때는 아직 보였는데 지금은 좋지 않아서 추가 하락하면 좀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아. 다 이거 할 수 있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방학고 했고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또 잘 모릅니다. 현대바이오도.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은 뭐 아직은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잘 모르면 시스템 매매로 딱 밑줄 그어놓고 있죠. 아, 여기다가 매도 설정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완전히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가세요. 바이오 종목. 세방전지는 일단 현대차하고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뭐 보유해도 되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로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전기차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얘가 추가로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협력 관계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관계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를 갖듯이 현대차도 세방전지하고 협력 관계를 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하락만 아니면 보유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세방 아까 얘기했고요. IA도 얘기를 했고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디죠? 트럭 회사 미국의 수소차에 투자를 했던 것이 지금 반 정도는 줄인다고 그래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도 효과가 있어. 한화솔루션이 그죠?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뭐 얘는 태양광이 대표적이죠. 태양광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또 그린 뉴딜 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술은 탁월한데 태양광이 워낙 우리나라도 있죠. 중국 애들이 하도 설치하고 싼 거로 다 있죠. 우리나라 태양광 설치한 게 중국 거에 무진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수명도 짧아요. 우리나라 거는 보통 수명이 10년을 가는데요. 예, 태양광 모듈이 10년을 가요. 중국 건 얼마 가나요? 중국 건 5년뿐이 안 간대요. 이 설치해놔서 이제 또 다 이게 폐기 처분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 이제 또 얼마, 이건